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말말 시그널의 신유정입니다. 2023년 이 시장의 첫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22년 다소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 연말 마지막 시장까지, 이 마지막 거래일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파란불로 마감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연간 하락률 좀 살펴보시면요. S&P 500 지수는 19%, 나스닥은 33% 연간 하락을 해주면서 2008년 이후 최악의 마감이었다 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하락세의 영향으로 우리 증시 역시나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그래서 이제 1월 효과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득 안고 새해 첫 장 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해 첫 시작을 앞두고요.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종목별 대응까지 확인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먼저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우리 양대지수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1% 상승하면서 2236선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40% 하락하면서 676선을 기대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재 분위기를 먼저 확인해 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좀 단단하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은요. 이청원 FN님, 사영관 차장님, 그리고 유영화 과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장전에 체크해봐야 할 포인트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황센터 먼저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2023년의 첫 거래일이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저희 방송과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많이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국내 증시는 20% 가깝게 내려앉았는데요. 과연 2023년은 어떨까요? 오늘은 한국의 12월 수출입 지수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시장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는데요. 한편 지난주 뉴욕 증시는 기업 이익 전망과 미국 소비자에 대한 우려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대지수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0.02% 상승, 코스닥은 0.35% 주가가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특징주들 잘 공략해 봐야겠죠. 먼저 전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즉 중국 내에서 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게임 수입을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국내 게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판호 재개가 게임 산업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또 판호 발급 이후에 출시로 이어지는 시점에 다시 한번 이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게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먼저 넷마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는 17%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오늘장에서 2.5%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58,9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이시티 살펴보시죠. 이 종목도 역시나 강세를 연출하면서 전장에서 11%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장 0.99%, 1% 가까운 주가 조정 받으면서 4,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액션스퀘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 뛰어 올랐는데요. 오늘장에서는 1.11% 조정받으면서 35원 내린 3,1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임 관련 종목으로 NC소프트 살펴드리죠. 3.34% 상승했었는데 오늘장 보합권 출발이 예측되면서 44만 8천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짚어드리죠. 최근 북한의 도발과 대응해서 국방부가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올해 3월 말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지 9개월 만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고체 추진 발사체는 소형 위성의 독자적인 궤도 진입은 물론이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될 전망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체 연료와 드론 그리고 항공 관련 종목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황인데요. 먼저 비츠로테크입니다. 고체 연료 관련주로 전력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제어 장치를 개발하고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오늘장 2% 넘게 뛰어오르면서 170원 오른 6,88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양 ENG 살펴드리죠. 역시나 고체 연료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설비에 필수적인 초고순도 특수 설비 그리고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종목입니다. 오늘장에서는 0.7% 가까이 주정받으면서 14,3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퍼스텍 살펴보시죠. 드론 관련주 종목이죠. 오늘장에서 2.9% 거의 3% 가까운 상승 흐름 연출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3,37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빨간불을 켜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우주도 살펴보시죠. 대표적인 항공우주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장 1.18% 상승하면서 51,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역시나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새해를 맞이해서 세계 도처에서 여러 컨퍼런스와 이 전시회들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먼저 세계 최대 가전과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3이 3일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문을 열 전망인데요.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전자업계 대표 기업들이 총출동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작을 알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엑셀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먼저 엑셀 관련주 흐름 살펴보시죠. 나무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전장에서는 1.71% 가까이 하락했는데 오늘장에서는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 넘게 상승한 17,4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APS 홀딩스 살펴드리죠. 전장에서는 5% 가까운 하락세가 연출됐었는데 오늘장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2% 가까이 상승한 16,0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선익시스템 살펴드리죠. 최근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장에서는 5%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역시나 상승하면서 2% 가까운 상승세 예측되고 있습니다. 22,5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관련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넥스트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 2.5%에 가까운 상승폭 예측되면서 12,4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세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만드는 기업이죠. 레이저 응용 장비와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잘 알려진 기업인데 오늘장 0.5% 상승하면서 11,150원의 예상 체결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입니다. 또 제약 바이오 업계의 새해를 여는 첫 행사인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9일부터 12일 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거래 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첫 대면 행사인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JP모건과 제약 바이오 흐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SCM 생명과학입니다. JP모건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오늘장 4%에 가까운 하락세 예측되면서 13,8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B온입니다. 오늘장 1% 넘게 상승하면서 6,80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해주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티움바이오도 살펴드리죠.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면서 12,600원의 예상 체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로노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약바이오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오늘장 1.17% 상승하면서 400원 오른 34,5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인데요. 오늘장 11% 넘게 상승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42,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전장에서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 속에서 44포인트 넘게 빠졌었는데요. 오늘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26% 상승한 44만 1,0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보합권, SK하이닉스와 LG화학은 파란불을 켜내면서 약보합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6위부터 10위 종목은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6% 가까운 상승폭 키우면서 58,0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현대차부터 네이버, 기아까지는 모두 1% 넘는 상승폭 키워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가 2,000원 상승한 15만 3,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고 기아도 700원 오른 6만 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면서 6만 원 선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HLB가 5%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이 밖에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장 펄어비스와 에코프로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빨간불을 켜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에코프로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3%에 가까운 상승 흐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 출발, JYP 엔터테인먼트는 보합권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올해 첫 시장을 힘차게 맞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증권의 삼성동 금융센터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 실시간 개장 상황과 함께 매매 시그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시게 되었는데요.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청원 FA라고 합니다. 서울경제에 정말 오랜만에 와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시장이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1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세계적인 분석, 그중에서도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초점에 맞추어서 최대한 좋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소중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FA님 이제 막 우리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2023년 첫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양시장의 시장 상황 지금 좀 어떠할까요? 네, 생각보다 좋은 움직임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동시효과에서 보였던 예상 체결과는 꽤나 다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 0.6% 수준의 갭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1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시장에서 보이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떻게 될지는 대략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막 1분이 지났는데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1,550억 원입니다.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선물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선물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현물시장에 비해서 레버리지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시장은 사실상 현물시장을 견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코스피와 코스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시장에 보이는 상관계수는 0.9에 달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우리가 따로 판단하기보다는 코스피가 잘 가면 결국에는 따라오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선물시장의 규모가 더 크다는 점 토대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항상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이 매우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래도 시장에 산재되어 있던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시장이 지난해와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최근에 발표된 지난 11월이었어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 회복력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조정이 나왔던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정확하게 지난 연말까지 했을 때 고점 대비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조정 기간이 나왔는데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동일합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동안 조정이 나오고 이후 넉 달 정도 원자재 시장이 조금씩 보합세를 보이다가 반등을 했고 덕분에 시장 자체도 오르게 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이 걸렸던 기간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인가는 차이가 있는데 이번 팬데믹 같은 경우에 충격이 사실상 더 큽니다. 처음으로 충격이 나왔고 분기 GDP가 나왔던 2020년 2분기였죠. 미국의 GDP가 무려 31.4%나
폭락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다음 분기에 바로 플러스 32.4%를 보이면서 시장이 그리고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충격은 벗어났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서프라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에 양의 GDP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5개 분기가 걸렸어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GDP가 양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은 5개 분기였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경우에는 10개 분기였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서프라임 때와 마찬가지로 리만 브라더스나 AIG와 같은 대기업들의 파산이 없었다는 것. 물론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신용경색이라든지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따라 파산이 나온 기업은 다행스럽게 없습니다. 꾹꾹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 환경이 조금만 나아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2번째로는 역시 스마트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 특히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비대면 산업이 육성되기 시작을 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지금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GDP라고 하는 것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IGX-M. 여기서 말하는 C라고 하는 것이 민간 소비를 의미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나 됩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 소비가 그대로 추락을 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쇼핑을 함에 있어서 직접 백화점을 가거나 면세점을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구매력의 월등히 더 커졌습니다. 굳이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민간 소비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는 것. 그게 GDP를 일정 부분 회복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짧게 만드는 주된 변수가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경상수지입니다. 그중에서도 상품수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역수지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 기사가 한 개 나왔는데 무역수지가 9개월 연속 적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수입 물량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팬데믹 이전에는 대략 1,085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1,250원대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4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필연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과 기타 원자재 가격 모두가 상승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매입 원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제품들의 가격 인상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함께 수출이죠. 대표적으로 IT나 반도체 쪽의 수출이 상당 부분 미미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상품 수지 자체는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 아마 상품 수지는 올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지속적으로 IT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끊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상당히 안 좋았지만 어느 정도 선에는 다시 한번 해당 산업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IT 산업이 필요성이 더 대두될 겁니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1970년대 이후로 여러 번에 걸친 1970년대 후반의 석유 파동이나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나 나스닥 붕괴, 서프라임 모기지 모두 다 반도체와 이 IT 기기 산업이 성장을 함에 따라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리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현 시점에서 보이는 다양한 상품 수지의 적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토대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시장은 역시 금리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명 다를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FED죠. 미국의 FED가 1912년에 설립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주창해온 정책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 그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로 한 가지 더 생겼어요.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가운데 미 경제는 실업률이 4%대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3%를 우리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했을 때 4% 수준이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최근에는 실업률이 조금 더 높아지긴 했지만 비대면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해당 산업이 육성되는 가운데 실업률도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또한 정점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2022년 3월입니다. 2021년 4월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만 무려 11개월 동안 해당 사항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을 미뤘습니다. 지난해였죠. 연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게 결국에는 기폭제가 되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무려 0.75%포인트도 자이언트 스텝도 시행을 했습니다. 최저금리가 4.5% 수준 내외라고 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은 상당 부분 미미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국은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게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1년 9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미국보다 약 6개월 정도 빨랐어요. 물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한 가지 정책이었는데 그것이 뜻하지 않게 정의 외부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있긴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금부터 충격은 분명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시장은 1분기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조금 횡보세를 보이거나 여기에서 추가적인 낙폭이 매우 조금 나올지라도 이후로 잘 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여전히 1,600억 정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만큼은 긍정적으로 올 한 해 긴 시각으로 바라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리 시장의 상황 좀 예측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우리 시장 지금 좀 예상보다 흐름이 좋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까지도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FA님께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 이 산업군과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말부터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리오프닝 관련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도 매니지먼트사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터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우리는 거의 대다수가 SM이나 YG, 그리고 JYP나 하이브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중에서도 매니지먼트사를 떠올립니다.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지금 보이고 있는 해당 기업들의 실적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그들이 보이고 있는 매출 비중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종목분들 열심히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도 JYP 엔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는 잠시 배제하고 전통적인 3사라고 할 수 있는 SM, JYP, YG에 대한 비교 분석을 잠시 하면 매출액 자체는 올해 3분기, 지난해가 되었죠, 이제. 지난해 3분기 기준 사업 보고서상 SM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대략 6천억 정도 수준이고 JYP나 YG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보였던 매출액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SM 같은 경우에는 대략 22% 정도 늘었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감소합니다. 반면 JYP는 무려 77%가 늘어나요. 이렇게까지 증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수익의 분석적, 매출이 나왔던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극명하게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도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창출하는 매출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SM 같은 경우에는 대략 76%이고 YG는 70%인데 반해 JYP는 55%밖에 안 됩니다. 기타 45%의 비중을 모두 일본이나 국외에서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SM은 고작 24%, YG는 30%밖에 안 돼요. 팬데믹 이후로 많은 게 바뀐 게 있죠. 기존의 매니지먼트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 출연이나 콘서트와 같은 공연,
그리고 광고, 음반 제작, 음원 유통 등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후로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당한 광고와 팬덤이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블랙핑크라고 하는 아이돌이 상당 부분 인지도를 높여갔고 유튜브 기준 구독자 수가 1위를 달성하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전에 기타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업 보고서상 일본향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기타 국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일본과 중국 그리고 북미와 유럽 여기가 핵심이 될 겁니다. SM과 YG 같은 경우 일본장 매출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JYP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되겠죠. 중국이 지금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따라 얼마 전에는 출구를 열었고요. 이제 다시 입구를 열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다시 한번 중국으로 가서 공연을 하고 방송을 하고 광고를 하고 수익을 내게 될 것이고 기타 유럽과 북미 이걸 통신업 같은 경우 ARPU라고 해요. 1인당 평균 매출액이고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진율을 의미하는데 국내 시장에서 한 단위의 재화가 판매되었을 때 ARPU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매니지먼트사 같은 경우 단순하게 일본과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북미와 유럽까지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라인업이 조금씩 바뀌죠. 기존에는 국내에서 활동을 하던 아티스트가 다 같이 해외로 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제는 약간은 불리합니다. 말 그대로 내수용, 수출용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 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은 저는 분명히 더 나아질 거라고 봐요. 올해 실적이 결코 다가 아닙니다. 비대면 시장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유튜브 계정 이게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같다라는 점 토대로 JYP 엔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68,000원 선입니다. 일봉상으로는 최근 240일 기준 최고가를 형성을 했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계속 담고 있어요.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결정짓는 핵심 투자 주체는 언제나 외국인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선택한 기업이 JYP 엔터입니다. 끝없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토대로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전 결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JYP 엔터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를 하시고 올 한 해 가지고 간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매수 가격 68,000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제가 상당히 높게 15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릴 생각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시장이 살아날 것이고요. 산업도 살아날 겁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매출액과 매출액 증가율, 판관비 또한 전년 대비 4.2%포인트나 줄어들었다는 점 토대로 비용 절감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업으로 보이는 만큼 대략 15만 원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목하시면 좋을 업종으로 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 업종을 잡아주셨는데요. 특히나 오늘의 특징주로 JYP 엔터테인먼트 잡아주셨습니다. 특히나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서 해외에서의 매출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외 업종들, 해외 분위기들까지 특히나 좀 더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증권의 삼성동 금융센터 이청원 FA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FA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엔터테인먼트주, 이 JYP주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이 종목은 해외의 상황이 좀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국내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이슈들, 해외의 상황까지 좀 가득 고려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오늘의 특징주를 좀 만나봤는데요. 이제 좀 흘러가고 있는 시장의 이야기 나눠보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교보증권의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함께 지금 이 시각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개장의 상황 좀 살펴보고 매매 시그널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새해 첫 시장, 2023년 첫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실시간 개장 상황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수는 코스피가 0.8%, 코스닥이 1.15%가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으로 들어와 보면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450억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고요. 전기, 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매도가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매수하는 업종이라고 하면은 운송 장비 쪽을 매수하고 있네요. 완성차 업체들이 포진을 해 있는 그런 업종인데 120억가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비금속 쪽으로도 소폭의 매수세 들어오는 것 외에는 거의 전 업종에 대한 매도세가 지금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을 보게 되면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사모펀드와 함께 소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들이 사고 있었던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해서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연기금은 전기전자 쪽에서 140억가량의 매수세를 같이 좀 밀어 넣으면서 일단은 다른 쪽들은 매도하고 있지만 연기금이 전기전자를 산다 초반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130억가량 매도가 나온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중심으로 해서 매수 유입이 소폭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IT 소프트웨어라던가 IT 하드웨어 쪽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돋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IT 부품단에 대해서도 같이 하면서 일단 연초 첫날에는 코스닥의 IT 부품주 위주로 수급들이 소량 코스닥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0.2%가량 상승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역시나 새해 첫날부터 강하게 반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3.6%. 일단 테슬라와 자꾸 엮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440조 원이에요. 네, 이거는 뭘 의미하냐 하면 중국 내수만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CATL이라는 곳이 있죠. 하지만 3년 후에는 매출이 뒤집힌다라는 얘기입니다. CATL과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쪽들의 기술 격차는 분명합니다. 그쪽도 지금 LFP의 인산철 배터리가 기반이긴 하지만 NCM 쪽 하이니켈의 니켈 코발트 3원계 배터리의 매출 비중이 더 높은 곳들이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도 811, NCM 811이죠. 그쪽의 배터리 수율이 제대로 잡혔느냐? 절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기술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지만 이렇게 빠졌을 때 어디에서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CATL과 BYD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안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 상승 중이고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만큼 오늘 상승을 해주네요. 그 밑으로는 LG화학도 1.8%, 삼성 SDI가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이 지금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거의 비슷한 상승률을 둘이 보여주고 있네요. 3.6%가량 상승하는데 배터리 셀 쪽에서는 제가 두 업체를 말씀을 드렸죠. SK 이노베이션, 즉 SK온이죠. 아직 분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업체들은 아직까지 수율이 안 나와요. 네. 배터리의 전체적인 글로벌 판매 비중으로 봤을 때에는 삼성 SDI보다 높지만 수율이 안 나옵니다. 그만큼 제품을 제작했을 때 양품이 나오는 비율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난제입니다. 수율이 쉽게 것 같지만 이걸 LG에너지솔루션도 3년 전에 똑같이 겪었던 문제예요. 똑같은 장비들을 그냥 다른 지역에 설치했을 뿐인데 수율이 안 나옵니다. 이건 해외 인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만큼 배터리단에서는 인력이 중요하다. 인력 빼가기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이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같은 장치, 레시피를 안다고 해서 똑같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실험실에서 그냥 1인분, 2인분,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라면 한두 개는 물 맞춰서 잘 끓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대규모의 양산, 100개를 끓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다 끓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적인 차이가 존재가 된다. 그중에서도
탑픽을 꼽자면 LC에너지솔루션이 단연코 독보적이고요. 뒤로는 삼성 SDI입니다. SKU는 수율이 잡혀야 돼요. 일단은 811 쪽에서 수율이 70에서 80%가 채 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율을 잡지 못하면 일단은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밑으로는 현대차가 오늘 5.6%, 6%에 달하는 굉장히 강한 상승률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글쎄요, 어떤 불확실한 시대를 이겨낼 만한 그런 종목이다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서 이제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리스 차량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은 가능할 텐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네, 일반적인 차량의 판매에 대해서도 결국은 보조금 혜택이 지원이 돼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낮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의 수요를 끌어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운송 장비단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개인들만 400억 매도하고 외국인,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다 사니까 그동안 줄줄 흘러내리던 현대차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수급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걸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살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3월 달에 이제 결정이 될 텐데 보조금 혜택을 일단 동일하게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는 우리가 북미에서 9%까지 끌어올렸던 점유율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건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줄줄줄 흘러내렸던 거죠. 절대적인 판매량 자체는 유지가 되고 더 많이 팔리겠지만 결국에는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팔 수 있었던 시장의 파이를 누군가 팔고 있다는 거죠. 그게 GM, 폭스바겐, 스텔라티스, 포드 이런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져요. 경쟁들이 격화되고 그런 쪽들이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내연기관차 단에서 쌓아왔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를 잘 만들어낼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차를 타봤던 사람들은 전기차 단에 있어서도 그런 브랜드들의 선택을 할 여지들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차는 말씀드린 대로 기아와 마찬가지인데요. 향후에 보조금 혜택을 리스차가 아닌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포스코홀딩스, 센트리온, 삼성물산 전부 다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완성차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부품주도 강하네요. 현대모비스가 2.5%의 상승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릴 때는 딱 3개 말씀드리죠. 배터리셀, 두 번째가 양극재, 세 번째가 리튬의 정제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괜히 이런 쪽이 아니고 음극재, 분리막, 동박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양극재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호주는 에코프로비엔, LNF고 그 뒤가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이니켈 단에서 80%가 들어가는 하이니켈이 아니고 60%입니다. 그만큼 니켈이 덜 들어가면은 코발트, 망간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코발트 비싸죠. 그렇다 보니까 코발트의 함량을 줄이려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니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일단 상승입니다. 3%대 상승인데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수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오늘 크게 떨어지는 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쪽들이에요. 전기요금의 인상폭에 대한 실망감으로 매물이 출회가 된 것 같고요. 의류, 유통 쪽의 FNF 그리고 오리온, 식료품주죠. 전부 다 3%대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연출 효과가 그냥 되는 종목들, 이미 시장에서 인정을 한 종목들이 결국 꺾였던 흐름이 오늘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우리가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넘어와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에코프로 비행과 LNF가 특히나 8%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 양극재입니다. 양극재.
에코프로비엠도 4%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8%에 가까운 상승을 역시나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시총 상위 쪽의 종목 흐름이 오늘의 상황들을 대변해주고 있다. 될 만한 종목과 섹터에 집중을 하자라는 올해의 전략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시황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시장 첫날부터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모두 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상승폭을 그려내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매수세는 유지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사장님 그럼 이러한 시장의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좀 주목해야 할 특징주까지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지금 이 시각 상황과 더불어서 특징주까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요, 매매 시그널을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렇게 2023년 새해 첫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요, 과장님께서 포착해 주신 매매 시그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지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금요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테슬라가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2차 전지에 또 같은 유사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연말에 좀 강했던 챗봇 관련주들이 사실현이 좀 나오는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작년에도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쪽은 여전히 오늘 좀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요. 아마도 올해도 1월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이제 대형주의 흐름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1월에는 종목상세나 아무래도 테마성 또 정책 이러한 어떤 포인트 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수익률 면에서 낫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도 특히나 기관들이 수급을 보면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시각 흘러가고 있는 시장의 이야기 또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조금 더 체크해야 할 이슈와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특징주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기관 수급 강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지난주에도 역시나 작년에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였었던 섹터였던 방산 섹터 기관 수급이 좀 좋았습니다. LIG 맥스원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이 주요 기관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올해 작년에 상당히 힘들었던 진지 속에서도 주도주 자리에서 계속해서 좀 잘 내려오지 않았던 섹터, 그중에 하나는 방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평가 차익, 그러니까 차익 실현의 어떤 욕구가 커졌었던 개인 대주주 물량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매도가 좀 나왔는데 그것을 결국에는 계속해서 기관이 좀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자리를 깨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부터 저는 다시 전고점 트라이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LIG 맥스원이 연말에 수주 계속 나왔지만 크게 상승한 거 없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기관들도 또 계속해서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에도 있었던 무인기 대응을 위한 방공망 확충의 수혜주도 또 LIG 맥스원 쪽에 포커싱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방산주 중에서 역시나 탑픽으로 기관들도 사 모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게임주 쪽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것이 이제 해제되는 것을 확인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결국 이제 국내 게임에 대한 외자판호 발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게임사에 대한 어떤 외자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중소형사의 흥행 가능성이 좀 낮은, 좀 오래된 게임,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있기 좀 어려운 쪽을 외자 판호의 발급을 허가해줬다라고 본다면, 최근에는 이 중국에서도 게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달라지는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대형 개발사 쪽에서 흥행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비교적 최신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허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서 금요일에 가장 강한 수급, 1등 수급으로 유입이 된 데브 시스터즈 살펴볼 텐데 오늘도 강한 시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 게임 7종을 포함해서 외국산 게임에 대해서 판호가 발급이 됐고요. 이후에 현지 퍼블리셔 통한 그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기대되는 게임사들의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P2A 생태계가 좀 불확실성이 있었고 또 비용이 증가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거의 비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 쪽으로는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향후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 그다음에 신작 모멘텀이 가능한 회사 중에서 데브 시스터즈가 기관의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닌가 싶고요.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쿠키런 IP를 통해서 신작인 오픈 스매시 출시가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모바일 중심에서 PC나 콘솔 쪽으로까지 영역 확장도 동시에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관이 전주에 의미 있게 좀 매수한 게임 좀 보시면 데브 시스터나 넷마블 쪽인데, 일단 그 국내 개발자들의 외자나 내자 판호 허가를 위한 노력이 현실화된다면 쿠키런 킹덤에 대한 판호 발급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데브 시스터즈가 기관의 선택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한 게임즈예요. 11월 신규 상장한 게임즈인데 틱3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국내 게임의 그 중국 판호 해제 뉴스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회사는 리듬 액션 장르인 오디션 게임이 주력입니다. 나머지 매출은 이제 드론 유통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91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78억 원 달성하면서 높은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 시총이 1,100억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의 접근이 좀 가볍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종가가 공모가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회사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오버행일 텐데, 3개월 쪽에 몰려 있어요. 2월 17일까지 공모가 밑에서 나온 물량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기관들이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오늘은 사실 이제 중국 쪽 모멘텀이 약간 수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이테놀 S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한국과 중국의 더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색조 브랜드인 롬앤 보유한 화장품 회사죠. 틴트가 45%, 아이섀도우 35% 색조 화장이 주력인데, 틴트에 대한 집중도가 되게 높았던 소규모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이섀도우나 베이스 메이크업, 네일 같은 비중이 올라오면서 품목의 다변화에 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하고 일본 합친 비중이 70%예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월 저희 설 연휴 전후로 해서 국내 노마스크 수혜까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기대감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중국 인바운드 수요가 또 지금 당장은 없겠지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1분기까지는 실적은 성수기 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실적도 이제 장세가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니까 색조 쪽에서는 IP는 SC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XR 관련주들이 조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CES가 1월 5일에서 8일 날 개최가 되는데 아마도 먼저 그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세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스포넥 같은 경우는 이제 CES의 어떤 VR 테마로 지금 상승을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스포넥도 이제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6개월 되는 부분이 아마 3월에 있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의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본잉여금이 650원인데 2월 결손금이 450원이에요. 50억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주가 부양에 대한 모멘텀인 무상증자 같은 어떤 이벤트성을 기다리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잘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작년에 사실 뭐 연말부터 계속 랠리를 펼쳤던 건설기계 섹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그러니까는 2021년 12월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 물량으로 유통 물량의 한 7% 정도가 우리사주 보유예수 물량이 있어요. 그게 이제 1년이 지나면서 해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물량이 나왔었는데 7천 배에서 기관이 이 물량을 거의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이제 저가다라고 생각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굴착기나 필로더 같은 건설기계를 생산하는데요. 모멘텀은 이거죠.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현재 15% 매출액 비중으로 떨어진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회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실 건설기계 섹터 올해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계속해서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가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매매 시그널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은요, 방산주, 게임주, 화장품, 엑셀, 건설기계 업종까지 좀 확인을 해주셨는데 이런 해당 관련주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중국의 모멘텀까지도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의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호 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실시간 시황 상황과 함께 투자 전략, 그 매매 시그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